안녕하십니까. 한겨레 퀘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공 기자입니다. 지난 8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이 29만 원뿐이라고 강변해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년 만에 백기를 든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납 추징금을 환수했다는 차원을 넘어 역사 바로세우기라고 하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정축제한 1672억 원을 환수하게 된 과정과 그 의미 등에 대해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회부 고나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는 지난 5월부터 전두환 재산을 찾아라 시민과 함께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획을 담당해 왔습니다. 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5월부터니까 거의 3개월 이상 그렇습니다. 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전재국 씨의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죠. 아무래도 관심은 그 전 대통령 일가가 내놓겠다는 재산 목록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장남 전재국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대표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미납추징금 1672억 원을 웃도는 동산과 부동산 자산을 내놓겠다는 자진납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재산 목록을 보면 이미 검찰에 의해 압류된 토지, 부동산 등등이 있는데요. 이미 압류된 부동산을 포함해서 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만으로 모두 채울 수 없는 모자란 추징금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 즉 재국 씨, 전재용 씨 그리고 전재만 씨, 딸 전효선 씨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동산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내놓겠다는 재산 자진 납부 목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자산은 추징금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1,70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추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자식들별로 조금 그 금액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가족별로 분담 액수를 조금 차이를 둬서 추징금 분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 대통령 부부가 90억 원, 그다음 맏아들 전재국 씨가 558억 원, 재용 씨가 560억 원, 그리고 경기도 관양동 땅 소유 사실이 이 한겨레 보도로 드러난 바 있는 딸 효선 씨가 25억 원 등을 각각 나눠서 분담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장남 재국 씨 그리고 재용 씨 두 형제가 가장 큰 몫을 부담하기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전재국 씨가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재국 씨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고개를 깊이 수그리는 장면도 회자되었는데요.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가족 모두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저희 부친은 즉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진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당국의 조치에 협조하라는 말씀을 해왔다 하셨는데 또한 저희들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하였지만 부족함 그리고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표현과 문장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그 재국 씨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 장면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90도 이상으로 고개를 수그린 모습, 그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이른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연희동 사저 앞 골목에서 그렇습니다. 꼿꼿하게 턱을 세우고 골목 성명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던 모습이 오버랩 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그 재국 씨가 사과 설명을 발표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졌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결국 얼굴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니 맞습니다. 그날 연희동 표정이라도 좀 알려주시죠. 전 세계 한국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언론 이 특파원과 언론들이 모인 서울중앙지검 앞에 그 분주한 표정과 달리 연희동 앞에도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갔는데요. 그날 부슬비가 좀 내리는 굳은 날씨였습니다. 전 대통령 연희동 주택 앞은 조용했습니다.
역시 이날 아드 장남이 가족들을 대표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때문인지 창문도 잘 열리지 않았고요. 연희동 자택 주변에는 온종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도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무언가 얘기를 해줄 걸 기대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감 또 아쉬움도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부질없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게 골목 성명이겠죠. 그 검찰이 꽤 많은 재산을 압류를 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미술품도 꽤 많았었고 인터넷에서 경매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추징금 납부와 관련돼서 이것이 아직 완납된 것이 아니고 오직 구체적인 완납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벌금을 한 번이라도 내보신 우리 한겨레 독자분들이지만 금방 아시겠지만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자진 납부 계획에 포함된 것은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자산, 즉 현금화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한 구체적으로 얼마가 과연 이 현금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부동산 그리고 미술품 같은 자산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검찰은 이 계획, 자진납부 계획에 포함된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첫째 벌이게 되고요. 두 번째 이 가액 평가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이 공매를 진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우리 국가 공기업과 함께 협조, 공조를 통해서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미술품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공매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는지도 앞으로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부터 치면 이제 16년 만인데요. 어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재산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결국 다들 올해 새롭게 진전이 이루어진 셈인데 올 들어 이 문제가 새롭게 불거지고 결국 추징금 환수로 이어진 과정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가 물꼬를 트게 된 것은 5공화국과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일간베스트가 오히려 어떤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농담 섞인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5.18 역사 왜곡 논란과 일간베스트가 촉발한 역사 왜곡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 등 여러 언론이 한겨레 신문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기획으로 추징금 미납 사실을 환기시키고 또 여론이 또 다른 언론이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지휘 아래 검찰이 즉각적으로 이러한 언론과 여론을 받아들여서 지난 5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 환수 특별팀을 만들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추징금 문제를 언급하였고 또 여야가 모두 합의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검찰의 수사를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국회, 언론, 그리고 대통령까지 포함한 거의 전방위적인 지지와 동의를 등에 업고 검찰은 지난 7월 전 대통령 영희동 자택을 압류 목적으로 방문하는 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온 흐름이 결국 추징금 완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결국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납 추징금은 일단 전액 환수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마침표인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이번 검찰 수사에서 탈세, 전두환 전 대통령 주변인들의 탈세 같은 불법 행위 많이 드러났는데 과연 이런 불법 행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추징금 완납과 추징금을 지금까지 16년 동안 내지 않고 버텨온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말하자면 현행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고 또 일부 드러났는데요. 조세 포탈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수사를 당장 그만두는 것은 적법하지도 않거니와 또한 국민의 그런 바람과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검찰도 지난 10일 추징금 완납 계획을 부가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미 드러난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다만
불구속 수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추징금 완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되거든요. 그런 점들 정상을 참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하겠다. 그리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겨레가 볼 때, 그리고 여러 언론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국민들의 관심 중에는 이런 대목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부정축제 재산이 완전히 환수된 것이냐. 일종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른바 전 대통령이 부정축제한 돈, 이미 과거에 8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벌써 33년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꽤 돈을 불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자만 해도 뭐 수천억이다. 많게는 1조 원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재산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불법 행위로 만들어진 과실을, 그러니까 추징금 완납은 별개로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좋은 지적을 주셨고요. 지적하신 대로 불법 행위를 통해서 얻은 그 불법적인 재산의 과실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해서 또한 밝혀야 된다. 그것이 또 그런 법에 맞는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로 95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를 담당했던 김용철 광주교육청 감사관이 바로 이런 지적을 하는 대표적인 분인데요. 지난 10일 날 저희 한겨레에 추징금 완납은 뒤늦게 찾아온 정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고 검찰의 노력은 치하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내지 않고 키워온 과실과 범죄 수익은 철저히 찾아내서 환수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보면 공무원 범죄의 몰수 대상 재산으로 이 법 2조는 불법 수익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 행위로 불법적인 수익이 생겼고 또한 거기서 과실이 생겼다면 그것은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는 취지이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 기자 보시기에 이번 추징금 완납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교훈,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결국에 세상을 바꾼다라는 깨달음을 기자로서, 또 기자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얻었습니다. 진행자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95년에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제기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면서 전면적으로 그러한 역사인식, 즉 87년 국민들의 저항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의 발전에, 그리고 그 발전을 막아온 본인의 책임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번 추징금 완납도 사실은 원래 재산이 많았다는 공식적인 항변과 저항으로 일관해 오다가 마지막에 태도를 바꾸어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결국 추징금 완납을 이끌어낸 것은 독자들의 참여 그리고 관심이라는 그런 교훈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6년입니다. 고래심출처럼 버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부정축제 재산을 내놓게 됐습니다. 전제국 씨가 기자회견을 한 날 최동욱 검찰총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적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 총장의 말 맞다나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추징금 완납은 결코 종착점이 아닙니다. 전두환 시대가 우리 사회에 남긴 법적, 역사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또 다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출발점에서 뚜벅뚜벅 힘찬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주제로 사회부 권화무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